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3.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우리 기상청이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네. 기상청은 자연 지진이다. 또 중국 지진 당국은 폭발이 의심된다. 이렇게 엇갈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 지진의 규모, 다시 말하면은 그 지진의 강도를 보면 지난 9월 3일에 있었던 6차 핵실험에 비해서는 뭐 현저히 떨어지고요. 아마 중국 측에서 분석한 근거는 일단 지진의 그 진앙지에, 다시 말하면 지표의 0km이기 때문에 인공지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상청에서는 지진파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인공지진은 가능성이 없고 자연 지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 위치를 보면은 지금 발표된 바로는 풍계리 핵심지점장으로부터 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추가 핵실험, 다시 말하면 7차 핵실험일 가능성보다는 우리 기상청이 발표한 그 발표 내용이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추가 핵실험보다는 자연 지진일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네. 진원이 0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네. 지진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자연 지진은 뭐 아주 지표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이 발생을 해서 지표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다시 말하면은 진앙의 위치, 지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인공지진에 더 무게를 둬야 될 것이고, 네. 지진파를 이용한다면 인공지진파, 다시 말하면 핵실험의 지진파와 자연 지진파는 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6차 핵실험도 우리가 바로 이건 인공지진 핵실험으로 이제 파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상청 당국에서 지진파를 봤을 때는 인공지진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지진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네. 일단 발표된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핵실험일 가능성보다는 자연 지진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하자면 기상청 발표와 또 지진의 강도,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과의 거리, 네. 그리고 이제 북한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정말 강력한,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그런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얘기를 했고, 또 북한 외무상 리용호는 그걸 덧붙여서 이제 역대급 수소탄 실험을 지상에서 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그건 태평양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오늘 이 보도가 추가 핵실험인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온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쉽게 네.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자연 지진일 네.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6차 핵실험, 5차 핵실험이 발생한 지 1년 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6차 핵실험이 진행된 지 지금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추가로 핵실험을 진행했을 가능성 상당히 예, 낮게 그러니까 보시는 이제 거죠? 뭐 우리 국정원에서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핵실험했던 2번 갱도 말고 3번, 4번 갱도는 이미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보고 있어서, 네.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추가 핵실험은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정황으로 보면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내용, 다시 말하면 아주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것이 7차 핵실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이 분석과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유엔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들을 말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북한은 기존의 유엔 연설을 통해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는 자기들의 핵실험, 다시 말하면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적대 정책,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유권적인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고, 따라서 자기들의 핵 개발은 정당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걸 문제 삼고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법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어떤 압박을 한다 해도 북한은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김정은이 직접 개인 명의로, 국무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대북 경고에 대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용호는 그 연설에 김정은이 성명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아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말폭탄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상황이고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중국이 다음 달부터 또 북한의 석유 제품과 섬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에 네.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중국도 제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유엔 안보리 제재길이 2375호, 다시 말하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초안보다는 상당히 후퇴된 내용이 합의가 됐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물론 반대한 것이죠. 네. 그러나 국제사회에 다시 말하면 화성 14형 장비 탄도미사일 ICBM을 실거리 발사를 한다든지 또는 7차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경우에는 결국 지난번에 이루지 못했던 그런 초강수 대북 제재 조치 결의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더욱더 코너에 몰리게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